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9년 만의 신작 아네트가 국내에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올해 칸 개막작이자 감독상 수상작이죠. 이러한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아네트는 레오스 카락스라는 이름만으로도 저에게는 이미 꼭 봐줘야 되는 영화였습니다. 감독님의 유명한 영화들이라면 폭네프의 연인들, 나쁜 피, 그리고 소년 소녀를 만나다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거대한 명성을 지닌 작품은 제 생각에는 아네트 바로 직전 영화인 홀리모터스일 것 같습니다. 홀리모터스는 BBC 선정 21세기 최고작 100편 중에 한 편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와 비슷한 류의 리스트를 해서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 영화일 테니까요. 저도 최근에서야 이 영화를 보고 대단한 감흥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오스 카락스 감독은 물론 세계적인 감독이시지만 국내의 영화광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명감독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석해 많은 팬들을 만나기도 했죠. 이번에 한국에 오신 김에 많은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는 홍상수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감독님 프랑스에 봉쇄되어 있는 동안 불면증을 겪었다. 극장이 아닌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좋지 않지만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을 많이 봤다. 홍상수 감독이 다작을 하시는 걸로서로 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 출연 배우들도 상당히 좋다. 이름들은 기억나지 않지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있다. 홍상수 감독과 작업을 하는 배우들이 상당히 좋았다 등등. 물론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배우나 감독이 내한하는 경우에 한국 영화 혹은 감독에 대한 질문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레오스 카락스의 답변 역시 그러한 질문에 대한 의례적인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의 홍상수 발언은 꽤나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영화 감독은 거칠게 나눠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감독.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이 군집에 속할 겁니다. 다음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감독. 제가 보기에 홍상수와 레오스 카락스 두 분은 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감독님 모두 도구는 다르지만 자신의 내면을 세계화하는 것이 본인들의 예술적 과제로 보이거든요. 그런 교집합의 측면에서 레오스 카락스가 홍상수 영화에 흥미를 느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저에게는 아네트 역시 레오스 카락스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물론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차용했고 비틀린 형태의 사랑 이야기라는 표층에서 보이는 다소 기괴한 내러티브가 있긴 하지만 제게는 레오스 카락스의 자의식적인 측면이 훨씬 지배적인 영화로 보이는 거죠. 아네트는 관객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강요 비슷한 부탁을 한 뒤에 감독 본인이 직접 출연해 영화의 포문을 엽니다. 아시겠지만 녹음실 스튜디오 밖에 앉아서 밴드에게 시작해도 되냐고 묻는 사람이 레오스 카락스 감독님이십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전작 홀리모터스의 도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본인이 직접 출연해 비밀 통로에 자물쇠 키를 돌리자 무대로 향하는 길이 나오고 객석에 죽어있는 관객들 앞에서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기호적인 측면에서도 아네트에는 레오스 카락스의 자장이 어려 있습니다.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먼저 담배. 감독님은 엄청난 헤비 스모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헨리는 주기적으로 담배를 피우죠. 사실 이 역시도 홀리모터스에서 나타났던 묘사인데요. 그 영화에서도 감독의 페르소나인 오스카가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다른 하나의 기호는 영화의 끝자락 헨리가 입고 있던 붉은 죄수복 등 부분에 쓰여있는 글씨입니다. LLXXX라고 써있죠. 저에게 이것은 레오스 카락스라는 이름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로 보이더라고요. 말하자면 헨리는 레오스 카락스의 분신인 거겠죠. 그러니까 아네트 역시 결국 감독의 내면에 대한 영화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저에게는 안도 레오스 카락스의 분유된 또 다른 자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녀 역시 변기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었죠. 이러한 감독님의 두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녹색과 적색, 사과, 침팬지, 웃음이 의미하는 것, 펠라치오를 포함해 영화에서 입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가 중요한 이유, 뮤지컬 장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아네트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네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네트에서 가장 지배적인 색은 녹색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점유율을 차지하는 색은 적색이겠죠. 사실 영화는 명징하게 그 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아네트는 레오스 카락스의 두 자아에 대한 함의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녹색과 적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아는 감독님의 예술가로서의 자아입니다.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색은 헨리일 것이고 적색은 안이겠죠. 헨리가 처음 스탠딩 코미디 무대에 설 때 입고 있던 두건 같은 옷도 녹색이었고 그의 공연에 반응하는 관객들에게도 녹색 조명으로 비추어져 있었죠. 게다가 그의 뒤에서 코러스를 하는 여인들 모두 초록빛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부부가 사는 집에 녹색 조명이 지배적이라든지 집이 녹음이 우거지는 초록빛 숲속에 있다든지 등등 녹색은 영화 곳곳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안은 적색 드레스를 입고 있다든지 빨간 사과를 계속 먹는다든지 등등 녹색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꽤 많은 붉은 계열을 경유하고 있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녹색은 헨리의 스탠딩
해프닝 코미디의 특징과 적색은 아내 오페라의 특징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녹색은 저질스럽고 추하고 괴팍하지만 상당히 자유스러워 보이죠. 반대로 적색은 정갈하고 아름답고 우아한데 제약이 많아 보입니다. 안의 오페라 공연은 대사와 동선 등등 짜인 약속이 상당히 중요할 테니까요. 말하자면 녹색과 적색이 공존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추하고 아름답 것이 양립하는 것이 레오스 카락스의 내면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홀리모터스의 불황자 미녀 에피소드에서 묘사되었던 면면입니다. 사진 작가로부터 추하다는 소리를 듣던 불황자가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던 미녀를 들쳐업고 둘만 존재하는 공간으로 사라지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치는 감독의 의식 속에서 융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은 레오스 카락스의 선천적 자아이고 적색은 후천적 자아다. 레오스 카락스는 예술가로서 구축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녹색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고 딸을 낳게 되면서 적색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내면에 태동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영화에서도 보면 딸을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권태로워지고 우울해 보이는 헨리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때 침팬지가 아이를 케어하는 기괴한 모습이 등장하죠. 이러한 표현 역시 홀리모터스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스카를 기다리는 것은 아내와 아이였는데 그들이 침팬지로 그려졌으니까요. 침팬지라는 것은 지성이 퇴화한 혹은 호고된 형태의 인간일 겁니다. 즉 아내와 아이가 생기면서 예술가로서 영혼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결혼과 출산을 겪은 뒤에 라스베가스의 공연 무대에 섰을 때 헨리는 관객들로부터 야유를 듣습니다. 그의 능력이 예전처럼 발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는 그것을 녹색의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영화 초반 헨리의 공연 장면에서는 완전히 녹색화된 조명이 관객들 얼굴을 덮었다면 라스베가스 공연에서 녹색은 조그만 등의 빛으로 있을 뿐이죠. 어쩌면 예술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로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과 출산은 아빠로서의 행복감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술가로서의 자유에는 제약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레오스 카락스는 영화 속에서 빨간색, 그러니까 안의 안을 파괴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녀가 먹는 사과는 백설공주의 독사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녀가 그것을 계속 섭취한다는 사실은 결국 그녀가 죽기를 바라는 욕망의 표현이겠죠. 다소 무리할 수도 있는 이 의견을 한 발 더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안은 차 뒷자리에서 깜빡 잠이 들고 악몽을 꿉니다. 그녀의 꿈에는 헨리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6명의 여성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에다가 안까지 합하면 총 7명이죠. 이 숫자를 언급드린 백설공주와 연결한다면 자연스레 7 난장이가 떠오릅니다. 말하자면 저에게 안의 꿈은 안은 백설공주조차 아니다. 이 세계의 주인공은 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Is nothing sacred to you? 아네트에서는 녹색 이외에도 레오스 카락스의 예술적 능력을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탠드업 코미디. 특히 코미디의 핵심인 유머가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헨리가 레오스 카락스 자신이라면 남을 웃기는 것인 헨리의 일은 레오스 카락스의 직업인 영화 연출과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헨리의 첫 번째 공연에서 왜 웃기냐는 관객들의 질문에 그는 살해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하죠. 직후 실제로 총에 맞는 듯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심지어 그는 무대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장난을 치더니 출산하는 순간에도 유머를 시전합니다. 그때 분만실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계속 웃으라며 노래를 부르죠. 즉 웃음, 그러니까 레오스 카락스에게 영화 예술은 삶과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하는 일상 그 자체인 겁니다. 또한 헨리가 행하는 코미디는 토크를 기반으로 행해지죠. 즉 영화에서 입을 움직이는 행위는 헨리의 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웃음과 마찬가지로 레오스 카락스의 예술적 활동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헨리와 아내 정사씬에서 한 번은 체위를 하는 섹스였지만 두 번은 펠라치오를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죠. 레오스 카락스에게 영화는 전이의 순간에도 진행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즉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은 영화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차용한 것은 이러한 아네트의 주제와 맞닿아 보이기도 합니다. 노래를 하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라운스러운 것이 특징일 겁니다. 심지어 아네트는 영화의 모든 대사를 노래로 말하는 송스루 뮤지컬이죠. 그러니까 입을 사용하는 행위, 즉 자신의 녹색의 예술적 가치를 영화 전반에 깔아놓고자 하는 감독의 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자신의 예술적 능력에 대한 불안의 반작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네트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제 추론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네트는 영화 속 헨리가 사랑하는 부인인 안과 마리오네트의 합성어로 보입니다. 레오스 카락스는 자신의 내면 속 붉은색의 면면들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출산해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자신의 고유한 예술적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왠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결국 헨리는 안을 죽였지만 그녀의 재능을 이어받은 딸은 자신의 세계 속에 존재하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자신이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즉 필요할 때만 꺼내고 싶다라는 상당히 이기적인 소망이 이입된 것이 바로 아네트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에서 아네트는
인간의 인형으로 묘사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붉은 죄수복을 입고 얼굴에는 붉은 상흔 같은 것이 번져있는 헨리가 감옥에 유폐되어 있습니다. 감옥 벽은 초록색이고 아네트는 드디어 실제 인간이 되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통제 속의 마리오네트가 아니죠. 저에게는 이 끝자락이 레오스 카락스의 지난 9년 동안의 혹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묘사처럼 보이더라고요. 녹색과 적색이 융합을 이루지는 못한 채 그렇다고 적색을 폐기하기는 거부하면서 동시에 적색을 컨트롤하는 것도 실패한 카오스적인 레오스 카락스의 내면. 그러니까 저에게 아네트는 레오스 카락스의 반성, 변명, 파괴, 희구, 이기 혹은 이타 등등이 마구잡이로 뒤섞인 혼돈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홀리모터스와 아네트까지 단 2편 감독님의 영화를 만났는데요. 두 영화는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의 모든 필모그래피가 다 이런 내용의 영화들인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홀리모터스에 비해서는 덜 했지만 아네트 역시 저에게는 충분히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네트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